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요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TV를 켜면 인사청문회 장면을 보실 겁니다. 아마 청문회위원장과 간사분들 그리고 위원분들 특별활동비 받으시지 않나요? 얼마쯤 받으십니까? 요즘 좋으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그리고 죄송합니다가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2008년 영국과 세계는 해리 왕자의 열병을 알았습니다.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10주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리 왕자는 나이트클럽, 술주정뱅이 그리고 나치 복장을 입으면서 사실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사람이 변했나요?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많은 후보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작은 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언제쯤 이런 열병을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 평등, 시장, 서민 등등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6월 8일 목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 사선 의원이죠. 이 사선 이상 의원들이 모인 중진자문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취임 한 달, 지지율은 소위 84%를 넘어간다는데 중진들의 평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발표 하루 만에 검찰 고위직 문책성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됐죠.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인데요. 이게 계획일지 어떤 교체일지 2부에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과 관련한 국민의당 입장이 나왔는데요. 어제 이태규 의원과도 이야기했죠. 의총 결과를 따르겠다고. 강경화 후보자는 거부, 김상조 후보자는 조건부 채택입니다. 보수 진영 야권인 바른정당은 어떤 분위기인지 3부에서 이해운 의원과도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축될 거로 예측됐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정반대로 뜨겁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 4부 경제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아는 정치인 한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조직에건 한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그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쓴소리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이해서 그간 보여준 소통 행보와 계획 의지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중진들 사이에서는 지금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다 이런 쓴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더불어민주당 사선 중진이시죠.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중진 자문회에 열렸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참석하신 거죠? 예, 물론입니다. 7시 반부터 한 약 2시간 정도 의논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떤 말씀들을 주로 나누셨습니까? 뭐 덕담도 나누셨을 거고. 예, 다른 당에서 사선 의원이면 이제 중진 의원이고, 네네. 또 한국 정치권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선 의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한 약 20명입니다. 오, 대단하네요. 예.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국회도 잘 운영을 해야 되고 정부 문재인 정부도 네.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일정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긴장 네. 또 견연 관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역할을 좀 잘하자.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이니만큼 네. 책무감을 무겁게 갖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 아직 뭐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당정청 간의 어떤 의사소통의 연결고리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할 건데 어떻게 그동안 한 달 동안 성적을 매겨주신다면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다당제 전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네. 어쨌든 본질적으로 쉬운 정치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갈증이나 예. 어려움 또는 갈망하는 거를
잘 풀어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는 평가를 좀 높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예. 이것이 집권 초기이든 또는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평가이든 간에 관계없이 늘 긴장하고 우리들이 국정을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그 긴장과 책무감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새 정부의 100일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제 100일간의 어떤 허니문 기간을 또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0일 한 달 동안 검찰개혁, 국방개혁, 또 재벌개혁 이런 계획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북핵 위협 등 근본적인 어떤 아젠다에 대한 좀 고민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네. 이제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곧바로 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는 네. 인수위 과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빨리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하는 일이 급한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제 당장 현안들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해법을 제시하고 예.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소망하는 건 빨리 대통령으로 하여금 집행부를 구성해서 예.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이고 장관 구성을 빨리 구성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들께 제시했던 그 공약사항이나 네. 또는 국민들이 갈망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차질 없이 힘있게 좀 추진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 인사청문회 때문에 예. 쉽지 않은 아직 구성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3,000명의 어떤 그 인적 자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수많은 경제 관련한 자문단, 전문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또 섀도우 캐비넷도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으셨던 일부 일간지의 섀도우 캐비넷 명단도 나올 정도였고 수많은 어떤 자원이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야당의 협조가 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요? 야당이 좀 날카롭게 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가운데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인사청문회가 검증을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네. 그 장관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의 집행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대통령의 참모를 구성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누구를 장관으로 임명을 했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잘한 점이든 잘못한 점이든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이 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그런 하자가 아닌 한 네. 대통령의 그런 선정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 장관을 선정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과 예.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을 인사청문회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네. 집행부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뜻을 네. 일단은 존중을 좀 해주는 것이 어떨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책임 총리제와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간격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금 법적으로 헌법이 있기 때문에 네. 개헌하기 전까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그런 구성이나 국정 운영은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됐고 예. 정부가 구성되면 대부분의 국정 민생에 관해서는 총리 중심으로 하고 네. 자신은 대외적인 이런 부분에 좀 더 천착하겠다고 이미 국민들 앞에 천명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물론 장관들이 후보에 대해서 각 입장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드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중심의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엄연히 있는 현실이니만큼 네. 그 뜻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가 5대 인사 원칙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 회의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 가운데 5대 원칙 어긋나지 않은 사람 어딨나? 의원 하나씩 다 걸린다 이렇게 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한 게 다른 의원님이 하셨어요? 예, 오재세 의원이
예.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흠을 따지면 이것저것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또 5대 원칙하지만 사람들 중엔 대부분이 또 능력 있는 사람도 한두 가지는 잘못하는 흠이 있을 수 있고 뭐 의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를 가지고 국정을 이렇게 막 출범도 못하게끔 발목 잡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좀 말씀 표현이 그렇게 하신 거고요. 뭐 그런 취지는 그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또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선의 기준에 대해서 자칫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후퇴하는 모양새는 보기는 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원칙은 지켜나가되 다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참모의 역할인 장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그 기준하고는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부를 빨리 구성을 해서 빨리 일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누가 임명을 제청한 겁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동의를 제청을 신청을 한 거죠. 사법권은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데 제청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장과 재판장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것도 제가 이제 개헌특위에 있는데요. 대통령한테 일반적인 그런 제청권을 주게 되면 대법원이나 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한테 예속적 그런 지위에 놓이게 되고 지배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호선제로 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말하자면 순번제죠. 뭐 그런 식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건 이제 향후 개헌 작업에 있어서 논의할 부분입니다. 개헌 작업은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 전에도 이미 하고 있고, 지금 개헌특위위원장이 이주영 의원인데, 제가 그 6월 달에 저희들이 일단 활동 기한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활동하자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인사청문회가 초점이다 보니까 개헌특위가 좀 미뤄져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 뭐 저도 다른 분에 비해서는 조금은 상식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장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과 연관성은 없나라고 하는 의문점은 좀 들기는 가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소위 제왕적 대통령이다.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논의를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와도 자기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이고 재판소장인데 탄핵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사 추천했다 할지라도 당의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죠. 자, 좀 더 인사청문회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는 응할 수 없다. 나머지 두 경우는 좀 유연하게 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 드려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통령 자유한국당 출신이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국민의당 출신이 정권을 잡은 거 아니고 지난 이미 대선 때 국민들이 선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을 운영토록 한 것이고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과 한 팀워크를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드러났다면 모르는데 일단은 다소 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대통령 문재인 정부 입장을 고려해야 할 때 빨리 출범해서 운영을 가동토록 해주시는 것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부정축제 재산 환수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어떻게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몰수도 특별법 제정하실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네 번째 이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최순실, 박근혜 이 게이트의 그 뿌리를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존 축제까지도 이어지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 불법 형성 재산 부분에 대해 현황, 이런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만에 하나 그것이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국민들 국가로 하여금 귀속토록 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헌법을 지배하고 반헌법을 불법을 저지른 자가 법치주의나 적법 절차를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헌법을 지키고 헌법이 침해로부터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법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논리 비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건국헌법이 이 식민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축제한 사람들도 건국헌법에 따라서 다 축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미 친일파 인물들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환수하는 법이 이미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같은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